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홍민입니다. 자, 정부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대책인 구의 대책을 내놨었죠. 자, 그 이후에 전월세 대책보다는 특정 계층을 위한 타겟책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세 대책은 전세 매입 임대주택 공급 시기 조절뿐인데요. 자, 이마저도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사실 전세값이 성수기와 비수기를 가리지 않고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서울 강남 지역은 넉 달 새 6천만 원이나 올랐고요. 매물도 동나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을 이사철이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 반면에 서울 수도권 재건축 단지들은 이 구의 대책 이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민 주거 대책을 빙자한 재건축 지원책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거나 실거주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움직여야 할지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따라잡기가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이번 한 주도 부동산 따라잡기 전문가들과 다양한 정보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따라잡기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날짜 맞춤 매물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전화로 상담하실 수 있는데요. 02-511-0105번, 서울 전화 511-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이근희 회장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1993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원회를 통해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죠. 그래서 뭐 와이프하고 자동차만 빼고 뭐 다 바꿔라 뭐 이런 말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29조였던데요. 매출이 29조 매출을 지금 400조 이상, 한 13배 이상을 한 20년 만에 올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도 있지만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점 배워야 되겠죠. 이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다리만 두드리지 마라. 우리 속담에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고 했는데 돌다리만 두드리지 마라. 그만큼 기회가 올 때 잡아야지 이쪽 저쪽 너무 신중하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투자의 기회를 잃는다. 따라서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시도해보는 게 낫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같이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해야지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투자의 기회를 놓치고 또 사업 성공의 기회를 놓친다.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어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시원스럽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정말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상담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번 한 주 어떤 이슈가 또 지난주에 나왔었는지 이슈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일단 오프닝 때 제가 언급을 잠깐 드렸습니다. 구의 주거 안정 대책이 좀 발표가 됐죠.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9월 2일 날 이제 주거 안정화 대책,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화 방안이 발표가 되는데요. 주 논점 자체는 이제 대학생들, 20대 대학생하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맞춰진 어떤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대학생을 위한 주택, 그다음에 네. 노인을 위한 실버 주택 이런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전세 임대하고 공공 실버주택은 독거노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배우자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주택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전세 임대를 한 5천 가구쯤으로 이제 늘리려고 하는 대책이죠. 그래서 주 포인트 자체가 대학생하고 독거노인에게 맞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용 임대주택을 1만 가구를 짓겠다는 것이죠. 대학생하고 독거노인을 위해서 전용으로 다른 어떤 영세민이나 서민층은 들어가지 못하고 독거노인하고 대학생만 들어가는 주택이 1만 가구를 2016년에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임대하고 고령층 전세 임대 공공 실버주택이 최초로 도입이 됐는데요. 기존에 있는 뉴스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18,000가구인데 올해 지금 14,000가구가 승인이 났고요. 올해 말까지 4,000가구 정도 더 해서
18,000가구인데 이거를 2만 가구로 늘리겠다. 다시 말해서 내년에도 2만 호를 출시하겠다는 거고요. 매입 전세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현재 올해 같은 경우 한 4만 가구 정도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 10%쯤 이렇게 늘리겠다. 따라서 뉴스테이하고 매입 전세 임대주택은 10%쯤 늘리는데 새로운 개념의 리모델링 임대, 고령층 전세 임대, 공공 실버주택, 실버 임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한 거고 실질적으로 액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라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다시 말해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법이라 그러죠. 뉴스테이법.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을 해서 네. 지금 도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분양을 했는데 2,000가구 모집에 한 11,000세대쯤 해서 5대1의 경쟁률로 해서 스타트는 좀 상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테이 촉진지구를 만들겠다. 지금 뭐 재정비 촉진지구 이런 것들은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와 비슷한 뉴스테이 촉진지구를 만들어서 개발을 촉진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올해 안에 5곳을 지정을 해서 2016년 상반기부터 지구 지정을 해서 용적률 같은 경우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최대 한도인 2종 같은 경우는 250%, 3종 같은 경우는 300%까지 법상 최대 한도로 허용을 하겠다. 그리고 어디에 짓느냐? 행복주택이나 보금자리 주택과 비슷하게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하고 그다음에 뉴스테이 지구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과 비슷한 이런 개념으로서 공격적으로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 누문지구 같은 경우도 뭐 2,800세대에서 한 4,000세대 정도 되는 거고요.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기차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재건축 요건을 완화했어요. 지금 MC님께서 뭐 서두에서 했는데 강남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냐. 서민 주거 안정을 빙자한 대책이 아니냐. 그래서 재건축 요건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유자가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알박기 비슷하게 지금 있었는데요. 강남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죠. 다시 말해서 조합 설립 같은 경우가 75%인데 동별로 1동, 2동, 3동에서 66%,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거를 2분의 1로 완화시켰어요. 2명 중에 1명만 동의할 수 있도록 조합 설립 시 동별 기준을 완화시키고 면적 기준을 폐지시켜버렸죠. 면적도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폐지를 해서 강남 재건축이 조금 더 활기차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비판 같은 경우는 서민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있어요. 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고 독거노인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집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6년 총선, 지금 2016년 6월 달에 4월 달에 총선이 있는데요. 7개월 정도 남았어요. 지금 총선용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고령층과 지지 기반이 열세인 대학생들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반쪽 대책이다. 이렇게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 재건축의 속도를 낼 것이고 그동안에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이 실효를 걷지 못하여서 전세값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전세난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구의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된 이후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왔는지 서기석 대표께서 자세한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영등포구 당산동에 네. 작은 평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적절한 시기가 맞는 건지 네.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자 알아보신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에 있는 당산 계룡 리슈 빌이고요. 네네, 면적은요? 예, 2단지고요. 네. 등기부등본상 나와 있는 전용 면적은 42.47제곱미터입니다. 네. 여기가 안에 서비스 면적이 많아서 네. 전용 면적이 한 16평, 17평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네. 네, 자, 이 정도 정보를 주셨고요. 자, 매입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지금 매입하는 것이 적정한 시기인지 앞으로의 이쪽 지역 아파트의 전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조금 더 대화 나눠보시죠.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그쪽에 그 시세가 얼마 정도 되던가요? 20평? 아, 지금 3억 6천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전세는 한 3억대 초반입니까? 아, 지금 이게 전세 계약은 작년에 돼 있어서 네, 이분들이 2억 5천에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전세로 나와 있는 것들은 한 3억 2, 3천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네, 요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약 한 3억 3, 4천 정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3억 6천에 나왔길래 예, 예, 전세를 끼고 제가 지금 매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예.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 3개 단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단지, 지금 2단지 보고 계시다 그러셨죠? 네네. 2단지에 101동 보고 있습니다. 101동. 그러면 2단지하고 3단지하고 1단지하고 해가지고 이게 한 150세대 정도쯤 돼요. 140세대에서 150대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네네. 450세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구청역과 한 도보로 한 3, 4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고 네네. 지하철 9호선 위쪽으로 해서 이제 당산역까지도 이제 이용이 가능한데 이 네.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값 상승률이 최근 1년 동안 가장 높은 구예요. 전세값 상승률이. 네네. 전세값 상승률이 한 8.9% 정도 되고요. 예. 매매값 상승률이 한 7.9% 정도 돼요. 다시 말해서 8%에서 9% 정도가 전세하고 매매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매매가가 3억 6천이고 전세가 3억 2천 정도 된다고요? 네네네. 3억 2천인데 현재 전세가 2억 5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투자는 1억 천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님 1억 천 투자하시고 1년 뒤에 이제 전세가 만기가 되면 3억 네. 2천에 놓든지 아니면 직접 입주하시든지 제가 봤을 네. 때는 1년이나 2년 뒤쯤 되면은 이 3억 2천이 이게 3억 6천의 매매값이 육박할 것 같아요. 따라서 전세 가격이. 프리미엄 3천만 원, 3, 4천 정도 주시더라도 이 네. 전세값의 어떤 상승 폭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네. 미래의 어떤 가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내 네. 드릴게요. 네. 혹시 그 아파트 앞쪽이 이제 또 먹자골목이고 이렇게 술집들이 좀 많아서 네. 조금 사람들이 기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하는데. 그래도 직주 근접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1차 역세권 250m 이내는 좀 유흥시설들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직주 네. 근접이고 이 3단지, 2단지 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뭐 들어가는 입구가 통로가 좀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년, 3년 실거주 목적이 같이 겸비가 된다고 하면 네. 일단은 가격은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구입을 네. 하셔야 맞다. 이렇게 결론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영등포구 당산 3가의 계룡 리슈빌 2단지 아파트를 매입을 지금 고려하고 계셨는데 이쪽 지역 미래가치 부분에서 볼 때 앞으로의 가격이 올라갈 만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매입해도 좋다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고 실거주 목적도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요. 편안히 거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은평구 녹분동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네. 팔아야 되는 것 같은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몰랐어요. 아, 네, 실거주는 안 하시고 그냥 투자만 해놓으신 네. 건가요? 네, 네. 네. 배를 주 놓고 있습니다. 네, 자, 집원 주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은평구 녹분동 네, 98-30번지입니다. 98에 30이요. 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고 지금 얼마에 임대를 주고 계세요? 지금 임대는 8,500 주고 있는데 좀 몇 년 됐기 때문에 좀 네. 사게 났습니다. 아, 그래갖고 뭐 매수가는 1억 4천 조금 넘습니다. 네. 자, 정보 잘 주셨고요. 과연 매도를 해야 될지,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시기도 한번 잡아드리고 지금부터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조금 더 대화 나눠보시죠.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주택이 한 10년 됐나요? 20년 됐나요? 얼마쯤 됐나요? 매수했는 지가 한 7년 됩니다. 지은 지가 7년 됐다고요?
아니 제가 매입한 지가 지은 지는 20년 가까이 될 거예요. 20년 정도. 예. 지금 전용 평수가 몇 평이라고 그러셨죠? 전용 사용하는 평수는 14평 조금 넘고 15평은 안 될 거예요. 사용 예. 면적은. 그러면은 지금 전세가 8,500 주고 계신다 그러셨는데 예, 지금 시세로는 1억 조금 넘을 거예요. 예, 시세는 제가 봤을 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 1억 좀 넘을 것 같고 예. 제가 입지를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 지금 땅 모양 자체는 이게 한 90평, 10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체적인 대지 평수. 전체적인 대지 평수는 저는 잘 모르겠고 예. 잘 몰라요. 예. 땅 모양이 한 100평 정도, 90평에서 100평 정도 될 것 같고 세대 예. 수가 몇 세대죠? 전체적으로? 세대 수가 그 1층, 2층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7세대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 예. 7세대. 예. 그럼 이제 90평에 7세대다 그러면은 이게 13평 정도 대지 지분이 한 13평 정도 되나요? 내 땅 지분. 제가 10평이 약간 안 됩니다. 10평이 안 되면은 그 정도. 한 예. 9세대에서 10세대 정도 되겠네요. 9세대에서 그렇습니까? 10세대. 예. 다시 말해서 지금 14평 정도의 전용이고 예. 그다음에 땅 지분이 한 10평 9점 몇 평이라는 것이죠? 예, 예, 예. 10평 정도 다 되고 예. 현재 매매가가 1억 4천이고 아니 제가 매입했을 때가 1억 4천 조금 더 줬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얼마입니까? 지금 매매를 글쎄요, 하신다면 한 1억 4천 정도로 하면은 어떨런지 1억 4천 정도. 하고. 예. 그럼 전세가 지금 8,500만 원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이제 돈이 이제 이걸 만약에 매도를 하시면 한 5,500만 원 정도의 어떤 예, 예. 이제 자금이 들어오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됐고 이 예. 불광역 역세권 해가지고 이게 일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요. 그다음 역천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녹번 1지구, 녹번 1지구, 녹번 2지구, 이게 녹번 3지구 북한산 프로지오를 했는데 이게 3.3제곱미터당 한 1,5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쪽 지역 자체가 재건축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미래 가치는 없어 보이고 재건축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첫 번째로 재건축이 된다 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일대가 재건축이 된다 손 치더라도 미래 가치가 밝지 않다. 두 번째로 이 세대수가 이게 일조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대수 90평, 100평만 갖고도 9세대, 10세대를 재건축을 한다 손 치더라도 4층, 5층에서 꺾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가 안 돼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20년이 넘었다는 것이죠. 20년 정도쯤 됐으면 그때부터 급속하게 노후화가 됩니다. 따라서 이 주택을 매도를 하시고 전세 만기가 언젠가요? 12월 말입니다. 전세 만기가 올해 12월 말이에요? 네. 올해 12월 말에 전세 만기에 매도를 하시고 다른 지역, 핵심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자,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에 전세 만기라고 하니까요. 그때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투자를 고려해 보라는 전략 제안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89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용산구 서계동에 빌라를 보유 중입니다.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자, 1897님의 사연. 자, 용산구 서계동에 일단 전망이 어떤지 이쪽 지역의 분석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지역의 빌라 어떤 전망으로 접근을 좀 해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서계동 참 좋은 지역이죠. 서울역에서 나오면 바로 이제 서계동입니다. 이 서울역에 서부 역세권이라 그러는데요. 이쪽 지역이 지금 서계동인데요. 서울역에 국제회의 시설도 들어오고 개발 호재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딱 내리면 외국인들이 이 서계동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서계동에 있는 빌라는 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서계동 같은 경우도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지구라 그래가지고 주거 환경 개선 지구가 있고 옛날에 뉴타운, 4차 뉴타운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이쪽 서계동이 있어요. 서계동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주거 환경 개선 지구로 현재 건축 제한이 들어가 있는 서계동이 있고 건축 제한이 들어가지 않는 서계동이 있어요. 근데 어떤 빌라인지를 제가 모르겠으니까 제가 명확히 답변 드리기가 힘든데 이쪽 지역에 있는 빌라라고 하면은 주거 환경 개선 지구예요. 주거 환경 개선 지구인데 2015년 올해 말까지 건축 제한이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런 게 있는데 공공이 추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무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쪽 지역의 빌라라면 매도를 하시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역에 있는 수요 자체가 밀리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언제 구입하셨다고요? 구입하신 연도는 말씀 안 하셨죠? 네네. 구입하신 연도가 한 2008년에서 2010년쯤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죠. 이쪽에 뉴타운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2008년에서 2010년에 구입을 하셨으면은 지금 많이 하락을 했을 거예요, 지가가.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매도를 하시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저평가되어서 가치가 하락됐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서울역에 국제 컨벤션 센터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2017년 말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용산구 서계동의 빌라 언제 매입했는지 얼마에 매입했는지 지금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배제하고 지금 상담을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2017년도 말까지 보유를 하고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안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사연 하나 더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5036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인천 남구 주안동 뉴타운과 용현동 재개발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움직임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무조건 매도를 해야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인천 남구로 가서 이쪽 지역에 대한 전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재개발 지역의 다세대 주택,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될까요? 계속 보유를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안동과 용현동을 말씀하셨죠. 네. 주안동, 용현동. 이 주안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세대 주택들이 이쪽에 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역세권 개발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은 있어요. 사업성. 네. 사업성은 있으나 사업 속도, 재개발은 사업성도 줘야 되지만 사업 속도도 빨라야 됩니다. 사업성이 좋다 손치더라도 속도가 늦어버리면은 5년, 10년, 20년 가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사업성은 높으나 사업 속도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용현동을 말씀하셨는데 용현동 같은 경우는 사업성은 보통이에요, 보통. 그런데 네. 사업 속도는 낮아요. 사업 속도. 네.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게 주안역계 더 낫겠죠. 그래서 상가들이 많습니다. 이 주안역 주변으로 주안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업시설이 많고 용현동은 상업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단은 매도를 하면 좋은데 1차적으로 두 개를 다 매도하기가 좀 버거우시면 1차적으로 용현동권을 매도를 하세요. 2차적으로 주안동권을 매도를 하세요. 두 개를 다 매도하려는 전략을 취하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먼저 팔아야 된다고 하면 주안동은 그래도 상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용현동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용현동권은 즉시 매도하시고 주안동권은 상황을 보면서 매도를 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지역 사업 속도가 더딘다면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안동 뉴타운과 용현동 재개발 지역 양쪽 다 매도하는 전략인데 용현동을 먼저 1차적으로 즉시 매도를 하고 이후에 주안동의 뉴타운 지역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방송 이외에도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부분 잠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주제는요. 2015년 하반기 투자해야 할 부동산과 2016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30명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예약하실 분들은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